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6월 22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정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3개를 올리는데 2개를 처리하고 1개 대법관 30명 증언안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대법관을 30명을 더 늘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대법관 100명 증언안은 철회됐지만 이제는 30명 증언안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코트 패킹, 즉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겁니다. 코트 패킹은 결국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관을 30명을 늘리든 100명을 늘리든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이 정권이 대법관 자리를 늘려 자기 편 사람들을 집어넣는 건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메리카 루스벨트도 실패한 이 제도를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도는 바로 삼권 분립이 붕괴, 헌법이 배신입니다. 헌법은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도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정권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과 성향이 같은 인물을 채워 넣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 무력화 목적이라는 의심. 이재명 대표,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이재명은 지금 다수의 중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허위사실 공포 등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을 대거 밀려서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 과연 개혁일까요? 아니면 방탄사법 시도일까요? 사법부를 장악해서 재판 결과까지 통제하려는 시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법 쿠데타입니다. 내란 세력입니다. 내란 세력. 그리고 국민들과의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독주와 행포입니다. 국민 여론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론화도 없고 토론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습니다. 그냥 의석수 많다고 믿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입니다. 사법부조차 장악하려는 의지, 그야말로 독재의 시작입니다. 좌파 독재, 이재명 좌파 독재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게. 또 국제 기준에서 본 심각성입니다. 아메리카나 유럽 보수층에서는 이런 시도를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권력이 사법을 장악하려는 전형적인 독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정권이 사법부를 조작하려는 이런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법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권력이 장난감이 된다면 언제 우리가 억울한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이재명 좌파 정부의 대법관 증언 시도, 비록 100명 증언하는 물러났지만 30명 증언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목적은 사법부 무력화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대한민국 사법 독립을 지키는 힘입니다. 좌파 이재명 정부의 이런 시도를 코트 패킹이라고 합니다. 코트 패킹의 정의를 보면은 코트 패킹은 정권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법원, 특히 대법원입니다. 판사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성향이 같은 인사를 대거 임명하는 정책 행위를 말입니다. 이 코트 패킹의 사례가 있습니다. 1937년 아메리카 루스벨트 프레지던트가 그랬습니다.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연방 대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연방 대법관 수를 9명에서 최대 15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결국은 아메리카 의회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 사건이 전형적인 코트 패킹 시도로 불립니다. 그 코트 패킹을 이제 대한민국 극자 이재명 정부가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코트 패킹은 헌법 원칙의 위반입니다. 헌법 학자들과 법률가들은 코트 패킹을 삼권 분립의 파괴로 간주합니다. 오늘날 코트 패킹은 단순히 법관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정치 권력이 장악하기 위한 모든 시도로 봅니다. 최근에 극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수 증언 및 비법적인 임명 법안은 학계와 법조계에선 현대판 코트 패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트 패킹이 아메리카뿐만 아니고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도 실제 있었습니다. 헝가리 오르반 정부의 사법 장악. 2010년 이후 오르반 정권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인사구조를 급격히 바꿨습니다. 사법부 최고기관 판사수를 확대하거나 조기 퇴직 유도로 정권 친화적 인사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사법행정 최고기관의 수장에게 막강한 재판 배당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제적 반응으로서는 EU 유럽 집행위원회는 헝가리 이런 조치를 룰오브로 침해로 규정하고 제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2022년 유럽의회는 헝가리를 선거했지만 독재 체제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폴란드는 법과 정의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 법과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인사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사법 평의를 장악, 정치권이 법관 선출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대법관 정년을 조정하여 기존 법관 퇴직 유도 후 신규 인사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국제적 반응은 EU 유럽 사법재판소는 폴란드의 사법제도 개편을 EU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유럽 연합은 법 최소를 이유로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좌파 이재명 정부의 코트 패킹 시도에서 알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